자, 성의 역사 1권의 4장 성적 욕망의 장치. 다른 거 다 읽고 싶지 않다, 난 모르겠다, 그럼 4장만 읽으십시오. 여기는 좀 준 게 있어요. 9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 이것을 성 앞에 제기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어떤 경향이 수세기에 걸쳐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 칸트적인 질문이죠. 칸트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Was ist der Mensch?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었다고 하는데, 이 후코의 논리를 보면 성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육체, 영혼, 우리의 개성, 이런 것, 그 다음에 욕망과 음욕과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은 이런 성의 과학이, 성적인 담론이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욕망, 이 97페이지에 보면 이 욕망을 성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억압에 대한 논의까지도 사실은 권력의 논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권력이라고 그러면 억압과 관련시켰죠. 그게 이제 감시와 처벌에서 주로 했던 얘기라면 욕망을 관리하는 게 권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권력이 욕망을 컨트롤하고 조종하는데 그걸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이룰 수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여태까지 우리가 해방이라는 게 뭐예요? 1789년 프랑스의 시계로 보면 1789년의 해방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마스티유 감옥에서 부시고 해방을 얻은 거죠. 그다음 1848년 2월 달에 6월 폭동의 해방은 뭐예요? 경제적인 착취,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된 거죠. 거의 1848년부터 1917년 레닌의 볼셰비크 혁명까지 해방이라는 게 뭡니까? 대체로 다 그 먹고 사는 문제로 해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니 자본주의 이런 논의 자체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수준에서 해방이었다면 지금 후코가 얘기하는 건 욕망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68이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 혹은 68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조류와 관련되는 거죠. 내가 지금 뭐 성적인 욕망이 있어, 아니면 뭐 패션에 대한 욕망이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다 사회적인 장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뭐 대단히 중요한 얘기면서 또 그 후코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우리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은밀한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하고 맨날 법과 제도만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억압적인 국가 뭐 이런 얘기, 알투스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주로 권력이라는 건 억압적인 국가와 관련됐다는 거죠. 왕, 권력. 그래서 권력과 지시라고 제가 번역한 그 아주 그 후코의 대담집 책 중에 보면 제가 어떻게 그걸 달았냐면, 사실은 그건 제목이 그게 아닌데 그 제가 제목을 왜 그렇게 이게 요 책인데, 이게 뭐 요 판본은 아주 제가 대학원 27인가 28 대학원 때 번역한 건데 아마 지금 판본하고 다를 겁니다. 제가 유학 가기 직전에 했던 건데, 여기 보면 챕터 5장에 권력 왕의 머리베기와 훈육이라고 하는 챕터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이건 영어 번역은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번역을 하면서 왕의 머리베기라는 말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이라는 게 항상 그 군주권의 권력을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정치를 생각할 때 뭐 대통령 얘기하고 정당 얘기하지 무슨 성의 어떤 뭐 욕망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없잖아요. 권력을 타도하자, 새로운 권력을 뭐 잡자 그럴 땐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런 책 하나 읽어도 좋긴 좋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입문서로서 읽기 쉬운 거니까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고요. 뭐 하여튼 내가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 보면 104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욕망이 어떠하든 사람들은 계속 욕망을 언제나 법 및 담론으로 나타내는 권력과 관련하여 이해한다. 사람들은 법 이론가들과 왕정 제도가 가다듬는 권력 주권의 어떤 이미지에 매여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왕권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권력에 대한 분석을 권력의 운영 방법들의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얼거리 안에서 행하고자 한다면 다름 아닌 이 이미지에서, 다시 말하면 법과 주권이 갖는 이론적인 특권에서 벗어나야 된다. 요 뭐 이제는 뭐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 이 당시만 해도 성의 역사 1권이 번역이 됐었나? 번역이 이 판본이 아니고 박정자 그
불무과 교수님이 판본 번역된 거요. 지금 이 판본은 나중에 번역이 됐는데 어쨌든 제가 번역하고 이 판본이 나왔는데 이런 말들을 잘 몰랐죠. 이제는 뭐 익숙하지. 욕망을 다루는 하자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107페이지에 보면 권력이 편제돼 있다는 말이 있어요. 권력이라는 게 어떤 이렇게 스트럭처가 아니고 이렇게 일상에 스며 있다는 거죠. 권력이 편제. 그다음에 109페이지 보면 권력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 뭐 이런 표현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는데 이제는 하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이제 이런 말들을. 그다음에 무슨 119페이지에 보면은 뭐 결합장치, 혼인장치에 대비해서 성적 욕망의 장치다. 이게 18세기, 19세기 이 성적 욕망의 장치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0페이지에 보면 뭐 육체의 감과 쾌락의 질, 뭐 이런 것들을 그 사회가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런 겁니다. 그걸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130페이지 보면 뭐 18세기 말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세 가지 축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뭐예요? 어린이의 특수한 성적 욕망을 목표로 하는 교육의 축, 여성의 고유한 성적 생리를 목표로 하는 의학의 축, 마지막으로 자연 발생적이고 계획된 출산이 목표로 된 인구 통계학 축. 이 세 가지가 어린아이의 성을 관련한 교육, 의학,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성적 욕망의 장치로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삶과 질병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게 이제 이루어졌고, 그다음 135페이지에 보면 출생률의 문제가 중요해졌고 이런 것들이 빈민층의 교화와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법적인 통제와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136페이지에 보면 삶의 정치적 배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거를 무슨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아주 유용한 그 나중에 무슨 뭐 질병의 정치학, 후고 그러면 무슨 질병의 정치학, 그다음에 무슨 뭐라고 그래?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제국과 건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요 임상의학의 탄생 이건 뭐 제가 번역한 거고 그러지만 이제 예를 들면 무슨 생명 자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 최근에 나온 책들이죠 이런 게. 그다음에 무슨 뭐예요? 이 무슨 생명 정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136페이지 나오는 이 4장 성적 욕망의 장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후코가 주고 한 20-30년 뒤에 이제 응용하는 패턴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책 뭐 후코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번역되고 나오면서 뭐 저도 책을 사 보기는 합니다. 다 안 읽어도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원래 대가가 뭔가를 쓰면 이제 그 응용하는 걸로 저런 책들이 막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 그 자신의 어떤 그 피를 그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주아 계급 자체의 구성 요소가 됐다고. 그러니까 소위 삶의 정치적 배열과 관련돼서 부르주아 자체가 어떤 혈통의 순수성, 그다음에 어떤 생명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고의 어떤 격차를 둔 게 진정한 의미에서 부르주아의 계급적 요소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혈통 130페이지 밑에 보면 부르주아의 경우에 혈통이 바로 성이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요게 바로 그 히틀러의 어떤 그 유대인을 학살했던 계기와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아간벤 같은 사람이 무슨 뭐예요? 그 호모 사케르가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민주주의나 무슨 사법적인 권력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식의 논의를 하는데 호모 사케르라는 게 그거죠. 아간벤 뭐 그런 건데 그것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봅시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 부분은 조금 그 유명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139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급의식의 가장 중요한 형태들 가운데 하나가 육체의 확립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 부분들은 약간 나중에 브루드헤가 무슨 그 상류층의 아비투스, 하류층의 아비투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소비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런 성적인 욕망, 그다음에 어떤 부르주아의 자기의 어떤 육체 혈통의 관리 뭐 이런 거 했던 거죠. 그러면서 140페이지에 보면 부르주아의 성적 욕망이 있고 계급 특유의 성적 욕망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혈통, 그다음 성적인 욕망도 계급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르주아적인 욕망이 있고 하층 계급적인 욕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층 계급의 욕망은 정말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고 막 이렇게 배제되고 막 그래야 되는 것이고,
상층 계급의 욕망은 뭐 이렇게 굉장히 찬사받고 뭐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그게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너는 죽어야 돼, 배제당해야 돼, 뭐 이런 겁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